안녕하십니까. 당독서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기입니다. 아마 이게 세 번째 자료인 것 같은데요. 불포화지방산 산화물.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면은 들기름, 뭐 참기름, 아니면 올리브오일,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오메가3, 어류 같은 거, 오메가3 제품까지 포함한 것들을 대개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는 좋은 지방산, 이런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좋은 지방산이라는 개념은 맞지만 뭐든지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좀 인식하고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 좋다라면 막 한 컵씩 아침마다 이렇게 드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그 드시다 보면 몸이 어느 순간에 확 나빠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건강에 좋다 해서 계속 먹었는데 몸이 점점점 피곤하고 뭐 이렇게 망가지고 뭐 염증도 잘 생기고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 때문에 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요. 몸이 점점 더 나빠지겠죠. 예를 들면 들기름 좋다 그러면 막 그거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라니까 계속 이렇게 드시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몸이 조금씩 이상하다, 왜 이러지, 몸이 피곤해지네, 뭐 안 생기던 염증도 생기고 간 수치도 올라가고 뭐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는 거냐? 사실은 그 불포화지방산이 그런 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마실까요? 아니죠. 아프신 분들이 먹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활성산소가 상대적으로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염증도 기본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이거를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불포화지방산 산화물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이걸 해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이거를 해독을 못하니까 서서히 해독 안 되고 남아있는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사고가 간단하지가 않다. 그 사고 치는 방법, 어떻게 얘가 사고 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코로나 후유증이에요. 아니 갑자기 불포화지방산 산화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코로나 후유증 얘기가 나오느냐? 최근에 연구에 된 걸 보니까 코로나 후유증이 나오는 원인이 뭐냐? 결국에는 산화물이에요, 산화물. 이런 그 지방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막,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많은 세포들하고 전쟁을 하죠. 그리고 세포 속에 들어가서 증식하면서 세포를 그냥 깨버리죠. 이러는 과정에서 세포막에 있는 세포막은 불포화지방산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포화지방산 덩어리가 공중분해가 된다. 이렇게 보면 공중분해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원래는 평소에는 나오지 않아야 될 산화물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 산화물들을 내 몸에 있는 항산화 시스템이, 해독 시스템이 다 해독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막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들러붙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건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 기침, 천식, 뭐 통증, 뭐 미각 손실, 뭐 여러 가지 만성 극심한 피로,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막 머리도 빠지기도 하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들이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평소에는 이 서서히 우리가 세포막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뭐 이런 그 산화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단기간 내에 비정상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이거를 다 해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질환들이 막 혈당도 갑자기 확 올라가기도 하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불포화지방산 산화물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될 때는, 나이가 들어가면 이 산화물들이 점점 많이 만들어지죠. 해독 시스템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면서 없고 활성산소는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노화로 인한 만성 퇴행성 질환, 치매나 파킨슨이나 뭐 자가면역질환이나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핵심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 얘다.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급성에서는 코로나 후유증, 만성에서는 노화로 인한 많은 대사질환 이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에 있는 이것들이 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지방 산화물이다 일종의 그렇게 불포지방산의 산화물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카보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아마 익숙한 게 있을 겁니다. 아세톤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류에 속하는 거고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뭐냐면 술입니다, 술. 에탄올. 우리가 술을 먹고 숙취가 나오는 게 에탄올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술이 분해된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요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숙취가 오는 거거든요.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막 울렁거리고 아주 불편하죠. 그게 아세트알데하이드인데 얘네들이 다 이런 류에 속하는 물질들이다. 그리고 당독소도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당독소도 넓은 면에서 보면 뭐냐? 불포화 지방산 산화물의 일종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당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당독소가 워낙 나쁜데 그러니까 이거를 총칭해서 보게 되면 얘네들은 거의 우리 몸의 독소의 끝판왕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에서만 나오는 산화물들 하게 되면 이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이라고 해서 이걸 리액티브 카보닐 스페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죠.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는 오메가3, 오메가6에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오메가9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데 다양한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단백질에 들러붙어요. 단백질에 들러붙으면 이게 우리가 뭐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명명하냐면 프로테인 카보닐레이션. 탄소가 비정상적인 이 카보닐 물질이 단백질에 붙었다 해서 카보닐레이션. 얘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의 기능이 망가지죠. 그럼 에너지도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힘도 없고, 이 대사도 기능도 떨어뜨리게 되고, 염증도 유발하게 되고, 이게 면역에 붙으면 어떻게 해요? 면역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어디에 붙냐? 호르몬에 붙느냐? 얘가 눈에 붙느냐?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눈에 붙으면 어떻게 해요? 백내장 같은 거, 황반변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얘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호흡기에 붙었다. 그러면 기침을 일으키는 거고. 뭐 다양한 이런 증상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얘들이다. 그리고 얘가 췌장 같은 데 붙으면 예를 들면 혈당을 올리게 되고 뇌에 가서 붙으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고 어디에 가서 붙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얘는 또 어디에 붙느냐? 세포막에 또 들러붙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세포막에 들러붙으면 어떻게 해요? 세포막의 유동성을 세포막은 되게 이렇게 플렉서빌리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움직이거든요. 탄성이 있고 이런 그 신축성이 있는데 이 플루이디티 흐름성이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딱딱해지죠. 그렇게 되면 세포가 기능이 무너져 버려요. 대사 기능이 만들어지고 에너지 기능이 만들어지고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죠.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으로 죽어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돼요. 얘네들이 죽으면서 또 산화물들이 이것들이 다 이게 다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또 나와서 불포화 지방산 산화물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얘가 지방에도 붙고 DNA도 붙고 단백질에도 붙고 뭐 다 들러붙는 거예요. 어디나. 그래서 이렇게 또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이 또 하나의 얘네들이 이런 현상이고 또 하나는 세포막에 있는 뭐 이런 단백질들에 들러붙어요. 뭐 여기 이제 UCP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이런 수용체나 단백질에 들러붙으면 이 기능들이 망가지죠. 예를 들면 UCP라고 하는 단백질은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에너지를 만들 때 이 프로톤,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이 프로톤이 ATP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ATP로 전환돼야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고 그런데 이거 ATP랑 에너지죠, 에너지. 얘를 그냥 빼버려요. 리크시켜버려요. 그냥 흘려보내버려요. 그래서 ATP를 못 만들고 그냥 이걸 리크를 시켜서 프로톤 이 그레디언트를 망가뜨려 버리게 되죠. 얘가 리크가 되는 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거냐? 갑자기 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거. 예를 들면 갱년기 때에 막 열이 덥다 그러죠. 막
우리는 추운데 막 덥다고, 혼자 덥다고 막 부채질하고 그러죠. 열감이 또 막 확 오르죠. 이런 것들하고도 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되게 피곤하고 여러 가지 대사 기능 장애들이 또 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포타슘 같은 이런 이온들을 또 비정상적으로 많이 내보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온의 밸런스가 망가지게 돼요. 우리 몸은 이온 밸런스가 망가지게 되면 엄청난 데미지가 옵니다. 그래서 소디움, 나트륨, 나트륨, 포타슘, 칼슘 이런 것들의 이온 밸런스가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 균형들이 깨지게 되면 심각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대사 기능들이 장애들이 오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 코로나 후유증의 다양한 아주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이런 불포화 지방산 산화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코로나 후유증의 원인을 알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만성기침, 천식, 통증, 극심한 피로, 미각 손상, 이거 말고 아까 말했지만 머리카락도 빠지고 혈당도 올라가고 막 갑자기 막 눈도 나빠지고 별 경험하지 못한 증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막 혈압도 올라가고 막 갑자기 없던 질환이 막 생기고 자가면역증 생기고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나죠. 그 일들이 다 뭐냐? 이 불포화 지방산 산화물들이 급격하게 비정상적으로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게 막 엄청나게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공격하면서 우리 몸을 한꺼번에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은 그러면 튀기고 굽고 볶은 음식 같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산화물들이 더 급격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후유증이 훨씬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ACE2라고 하는 리셉터 수용체에 붙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막 세포를 공격하죠. 공격할 때 나오는 이런 활성산소나 이런 염증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있는 NRF2라고 하는 시스템이, 항산화 해독 시스템이 잘 이거를 원래는 제어를 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제어하는데 이 폭발적으로 막 폭발해서 늘어나잖아요. 못합니다. 이 기능이 있어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나고 폐가 망가지게 되고 혈관이 내피가 손상되게 되고, 없던 기능들이 막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 이 다양한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기까지 하게 되는 거. 그게 뭐냐? 원래 NRF2가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막 전면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막심한 이런 엄청난 이런 피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해독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기능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얘가 이제 특히 이제 기침이나 만성 기침이나 극심한 피로라든가 이런 천식이나 이런 것들이 디벨롭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 TRPA나 TLP-V1 같은 거에 이런 지방 산화물들이 들러붙게 되면, 코로나에서 이제 바이러스는 없었는데 계속 기침하고 막 미각도 안 돌아오고 막 여기저기 아프고 혈당은 올라가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가는 거죠. 이게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의 해독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게 되면. 근데 해독 시스템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영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해독 능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거나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근데 저희는 이런 어떤 해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능력들을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이제 가지고 있어서 저희 회원 약국의 약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케어해서 후유증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일단은 야채 같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드셔야 돼요. 특히 튀기고 굽고 볶은 음식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 혈당 높이는 음식도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야채라든가 몸에 좋은 이런 그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섭취량을 늘리면서 운동을 하고 이런 현상들하고는 안 되게 되면 가까운 저희 회원약국 같은 데 가셔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급속하게 급적이면 너무 급작하게 이런 일어났을 때 이제 문제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이 지방산화물들이 여전히 많아진다 그랬죠. 해독이 잘 안 돼.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 많아지게 되면 결국엔 노화를 촉진한다. 노화를 가속화시킨다. 그걸 우리는 이런 지방산화물, 여기 있는 이렇게 있는 10권인데 이런 그 지방산화물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냐면 노화독소라고 해요. 노화독소. 노화독소가 많아지게 되면 노화가 가속화되는데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고 근육이 소실이 되고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염증 질환들이 오고 심해지면 치매, 파킨슨 이런 질환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노화의 핵심 원인은 이거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이거를 해독을 하지만 예를 들면 100개가 만들어졌으면 내가 한 99개 95개 정도는 해독해서 젊을 때. 그래서 뭐 한 3, 4개가 뭐 삐져나가도 뭐 데미지 크게 없죠. 다시 또 복구할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 100개가 생겼는데 해독 능력은 70으로 떨어졌어. 30개가 해독이 안 돼. 그럼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눈에 가면 황반변성이 되는 거고, 뭐 뇌에 가면 알츠하이머가 되는 거고, 폐에 가면 폐렴이 되고, 뭐 심하면 이제 암도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해독 능력 시스템을 늘려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생성되지 않는 섭생이라든가 식이를 개선하는 것들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불포화지방산 너무 우리 몸에 중요하고 핵심 성분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노화시키고 병증을 만들고 우리를 결국은 죽게 만드는 핵심 물질이다. 그러니까 참 이 양면이죠. 너무 중요한데 또 얘가 우리를 파괴하는 핵심 인자다.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